이게 되게 제일 친숙한 도구가 여기 사용이 되네요. 저 드론이 임무 위치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저 목표점을 향해서 가장 적은 연료를 써서 날아갈 수 있는 길을 계산을 하고 그대로 이제 비행을 하는 걸 이제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연착륙 기술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뭐 테스트 베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가이던스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이 드론을 맞추게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그 유도 미사일인 거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드론 가지고서. 제가 이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에 와서 가장 친숙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드론 경기장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공간처럼 보이는데 이곳에서는 또 다른 항공우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공학과 김종환이고요. 학과장으로 있고 비행체의 유도, 제어, 알고리즘 관련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비행 제어 알고리즘 언뜻 잘 상상은 안 갑니다. 일단은 발사체부터 좀 접근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발사체를 이제 발사를 하면 얘가 이제 쭉 날아가서 그 위에 있는 위성 탑재체를 우주 공간에 띄우잖아요. 그 우주 공간에서 얘는 또 나름 움직여야 될 것이고 또 요즘 또 스페이스X 같은 거 보면은 발사체가 쭉 날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전적으로는 이제 로켓을 올릴 때 이제 목표 궤도가 있고 목표 속도가 있고 이럴 때 가급적이면 어떻게 연료를 가장 적게 써서 간다든지 아니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간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성 같으면은 그 정해진 궤도를 어떻게 이제 벗어나지 않고 잘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이야기도 통할 수가 있겠고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거 로켓이 다시 착륙할 때 그런 경우에는 착륙을 위해서 추가적인 연료를 더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연료량을 적게 실으면 실을수록 내가 페이로드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를 가장 적게 쓰면서 정해진 착륙장에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로켓이나 비행체가 비행하는 와중에 그런 계산들을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기술이죠. 저희 얼마 전에 425 위성 쌓아 올렸던 그 발사체가 이제 펠콘 9이라는 발사체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비행기 같으면야 이게 날개도 있어서 스무스하게 착륙도 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텐데 얘는 이렇게 세워진 애란 말이에요. 내려올 때도 또 이대로 내려와요. 그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 중에 몇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거는 엔진을 처음에 올라갈 때 불을 붙였다가 필요 없을 때는 다시 껐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또 떨어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하려면 다시 불을 붙여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다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하고 그리고 원하는 추력을 내가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낼 수 있는 추진기관 쪽에서 이제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밑에 노즐들이 막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초에 100번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큰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적은 연료를 써서 갈 수 있는 길을 비행 중에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직접 연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좀 가장 어려운 과제가 뭘까요? 저희가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제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일단 검증을 하게 되는데 모델링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한 걸 가지고 실제 하드웨어를 붙여서 밖에서 날려보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밖에서 이제 비행을 해보면 이게 내가 알고리즘을 잘못 설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GPS 신호가 흔들려서 그런 건지 그런 이제 식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 설비 같으면 깨끗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스페이스X의 그 알고리즘을 계산하기 위한 외부 조건을 통제한 그런 시설이라는 거군요. 여기 보시면 저렇게 이제 카메라들이 위에 여러 개가 달려 있고요. 적외선 카메라랑 가시광 카메라랑 있고 이 비행체에 저희가 이런 반짝반짝하는 이제 볼을 몇 개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저 카메라들이 이 볼의 위치들을 다 파악을 해서 얘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항상 통제된 환경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비행을 해볼까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저 드론이 임무 위치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기서 쭉 내려오면서 저기 인하대학교라고 표지되어 있는 아, 예, 예. 저 목표점을 향해서 가장 적은 연료를 써서 날아갈 수 있는 길을 계산을 하고 그대로 이제 비행을 하는 걸 이제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 알고리즘들 계속 지금 보완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이 넓은 공간에 저 근사하게 저렇게. 표적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지금 매 순간마다 내려오면서 얼마나 빨리 그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다가 약간 흔들린 것 같은데 하면 또 미리 계산했던 길을 다시 계산해서 보정해줘야 되고 밑에 있는 하얀 컴퓨터가 저 카메라에서 오는 위치 정보나 각도 정보들을 처리해주는 컴퓨터고 얘가 이제 저기 로켓에 탑재되는 그 비행 컴퓨터랑 동일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이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가 넘어오면 네. 수학 문제를 풀어서 드론 쪽으로 명령을 날려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저 컴퓨터 안에서는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1초에 10번 정도씩 그 순간순간의 것들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군요. 그 아까 이제 컴퓨터 조작하는 걸 잠깐 봤더니 뭔가 더 조작을 하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그 위치만 딱 찍어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아서 오는 계산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학 문제를 저 GPU 안에서 지가 풀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연구 개발하고 계시는데 더 신기한 건 그거예요. 이제 스페이스X나 이런 회사는 자기네 회사 이익이 걸린 거라 그런 소스를 오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을 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일 텐데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어떤 코드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것과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의 여러 가지 클래스 중에 굉장히 답을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데 어떻게든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로 좀 근사화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답을 구하는 과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근사화했을 때 오차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복잡한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도 높고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엔진 효율이나 이런 것도 좋아질 것이고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제 다들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러면 펠콘 9과 같은 재사용 발사체들을 조만간 볼 수 있는 건가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누리호 후속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재사용 시험체를 하나 지금 사이드로 이렇게 이제 연구 개발하는 과제가 지금 올해 착수를 했어요. 목표로는 한 4, 5년 새에 10톤 정도 추력을 내는 재사용 로켓을 시연할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인데요. 근데 이제 재사용 발사체를 저 펠콘 9이 거의 독점하듯이 지금 가장 선두에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날려봤더니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상용 서비스가 되는 건 이제 거의밖에 없기 때문에 10분의 1 가격으로 고객들한테 서비스하진 않죠. 야 내가 이 300원짜리 물을 이거 1,5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또 계속. 무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지 못하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교수님 자료 보니까 그 한양 ENG랑 뭐 루미를 주식회사가 협력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제 재사용 발사체는 실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사용 발사체는 아니고요. 그런 연착륙 기술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세 회사하고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로켓 액체 추진기관 저기 연소기하고 엔진을 설계를 했고 그걸 이제 그 로켓 안에서 구동할 수 있게 실제 로켓을 이제 연구 개발한 곳이 이제 한양ENG라고 하는 회사고요. 루미르라는 회사는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좀 업체마다 그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지만 규모가 꽤 큽니다. 키가 한 5m 정도 되는 로켓이고 중량이 총 한 1톤 가까이 한 800kg 정도 되는 그래도 로켓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개발하고 있죠. 한번 그래도 검증체를 한번 해보면 그 다음 단계는 그래도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보단 나으실 거니까. 펠콘 9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테스트베드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점점 더 실제 로켓하고 가까운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착륙 궤적만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 드론끼리 서로 쫓아가고 뭐 드론을 가서 충돌시켜서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실험들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드론을 갖다 바로 때려버리면 고장 나기 때문에 아, 드론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지금- 달고 네. 다른 드론이 얘를 풍선을 그렇죠. 터트리는. 다른 드론이 와서 여기 또 맞추게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그 유도 미사일인 거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공간이군요. 유도 미사일도 하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지금 여러 한 10대 정도 되는 드론을 이렇게 띄운 다음에 자기들끼리 어떤 임무 위치로 가는데 서로 충돌하지 않는 길을 찾아서 그 가서 군집 네, 드론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실험. 그거 되게 무서운 기술인데 그거. 왜 군집 드론, 벌떼 드론 이게 가가지고 영화의 요인 암살하려고 그 벌떼 드론들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이 안에서 검증을 할 수가 있고 밖에 나가면 이제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검증이 됐으니 환경 요인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액체 로켓 같으면 이제 터져버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대한 많이 부수는 거를 얘는 비싸진 않나요, 많이? 이건 뭐 몇십만 원 정도. 몇십만 원짜리 드론 부셔가면서 잠자리채로 잡아가면서 연구해야 이제 엄청난 유도 무기가 나오고요. 펠콘 9 같은 게 나온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요. 이렇게 시작한 게 그 어마어마한 결과값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 어느 정도 비전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달 극지에 가면 물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이 땅 밑에 얼음 형태로 물이 있어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달에 실제로 가서 캐보고 이런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실제 그걸 한다고요? 학교 차원에서? 달에서 이제 우리 뭐 기지를 차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달에서부터 또 다시 발사해서 화성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화성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좀 우리 아까 박진석 교수님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우주 쪽에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미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야, 이제 진짜 비전이 이 정도 비전에서 끝날 우리나라 항공우주 이렇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이 없지 까오고 없어 뭐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 진짜 참 국가 R&D 예산 반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